Do you need strength in your big toe to be healthy? 엄지발가락에 힘이 있어야 건강하다고요? 안녕하세요. 조한윤입니다. 오늘은 엄지발가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직립해서 걸음을 걷습니다. 이 걸음을 바탕으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기능이 발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립하였기 때문에 우리 뱃속에 있는 장기들은 중력을 이기면서 나름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 장갑막이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려있는 것이 아주 신기하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장기들이 혈액소통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걸음을 걸을 때 소장이 꼬이면서 혈액소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장각막은 또 횡격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횡격막은 숨을 쉬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숨을 쉴 때 장갑막이 움직여 혈액소통을 잘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걸음을 걸을 때 건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매우 많은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엄지발가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엄지발가락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손과 발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손은 5손가락을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은 엄지발가락과 4발가락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즉, 엄지발가락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4발가락은 한 개의 신경에서 분화되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4번째 발가락 한 개만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걸음 때문입니다. 발은 엄지발가락의 기능이 많고 나머지 4발가락은 걸음을 걸을 때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엄지발가락을 걸음을 걸을 때 우리의 추진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점차 나이가 들면서 엄지발가락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팔자 걸음을 걷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허벅지 안쪽 근육의 약화로 인해 점차 발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팔자 걸음뿐만 아니라 의자에 앉을 때도 점차적으로 다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엉덩이 근육의 약화로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근골격계 환자들이 왔을 때 발가락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엄지발가락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더 문제는 정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엄지발가락만 올려보세요 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내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소에 엄지발가락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의 교란이 일어나서 반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경은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신경의 활성화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평소에 걸음을 걸을 때 엄지발가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의학에서 엄지발가락은 간과 비장, 즉 우리 몸의 효소와 호르몬 그리고 대사와 소화 등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책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엄지발가락의 혈자리를 이용해 산모의 뱃속의 아이가 거꾸로 되어 있으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고 출산이 늦어지면 빠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부인과에서 한의사분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무지외반증, 즉 엄지발가락이 휘어서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굽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엄지발가락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지발가락 밑에 있는 뼈에 가골이 자라나게 되는데 이것이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엄지발가락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뇌에서 그 뼈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심하면 수술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올바른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높은 힐을 신으면 무지외반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엄지발가락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엄지발가락과 4발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즉 엄지발가락만 올려놓고 엄지발가락만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4발가락도 함께 올려보고 내려보아야 합니다. 이때 엄지발가락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하지로 내려가는 발가락을 움직이는 신경을 잘 활성화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엄지발가락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환자의 엄지발가락을 눌러서 위로 구부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어 제 엄지손가락을 밀어내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 엄지손가락을 밀지 못하는 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발의 힘은 손의 힘보다 매우 강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5배 이상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엄지발가락에 힘을 기르는 운동을 하게 합니다. 초기에는 엄지발가락에 고무밴드를 이용해 힘을 기르는 방법을 씁니다. 엄지발가락에 고무밴드를 걸어서 엄지발가락으로 하여금 고무밴드를 밀어내는 운동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잘 되면 엄지발가락과 네 발가락으로 뒤꿈치를 드는 훈련을 하고 나중에 잘 되면 엄지발가락을 중심으로 서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마치 발레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면서 걸음을 걸으면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움켜쥐듯이 걷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걸음이 매우 좋아집니다. 특히 소화력과 몸의 온도가 올라가고 땀이 나지 않는 사람들은 땀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훈련인데 한 발로 서서 공중에 떠 있는 다리를 앞뒤 좌우로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몸을 지탱해 주는 것은 땅을 딛고 있는 발의 엄지발가락의 힘입니다. 이 힘이 있으면 균형을 잃더라도 바로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거치면서 걸음을 걸을 때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엄지발가락을 사용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어 입맛이 살아나고 피곤이 풀리고 눈이 맑아지고 삶의 의욕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걸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부터 건강의 시작입니다. 가장 좋은 걸음은 엄지발가락부터 시작합니다. 엄지발가락에서 힘이 출발해서 속도가 나아지는 겁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걸음에 대해 많은 것들이 나와 있으니 시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든 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걸음은 장수의 비결입니다. 잘 걸으셔서 건강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말씀